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보합 흐름 속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25,000달러를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25,000달러 위에 매도벽이 상상 이상으로 쌓여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참 25,000달러라는 마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0% 상승한 24,92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71% 상승한 1,69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 XRP는 1.49% 상승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6%,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95%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결제 약정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하여 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닥터비트맨 유튜브 멤버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4에서 5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이슈에 대한 깊은 고찰, 암호화폐 투자책 리뷰 등 다양한 방면으로 보다 전문성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으로 조금 더 인사이트 있는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명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혹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참 오랫동안 25,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특히나 어제이죠. 이 홍콩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홍콩의 경우는 작년이죠. 2022년 9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시켰었는데요. 이후 10월과 11월을 시작으로 다시금 이 규제가 풀리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블룸버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었죠. 홍콩의 이러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의 배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2021년 5월 당시 일론 조동아리로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채굴에 대한 전면 금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의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였는데 미국의 해슐레이트는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로부터 1년 뒤 중국의 해슐레이트 또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다시금 재개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였는데요. 현재 속속들이 이러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미국 외환 트레이딩 업체 오한다의 애널리스트로부터 하나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암호화폐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는 건데 내용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외환 트레이딩 업체 오한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에림이 이제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대외에 다시 문을 열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암호화폐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한 악관론은 여전하다. 향후 수개월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주식은 금 가격과 달리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부연을 하였는데 이어서 특히 비트코인은 월요일 2% 상승하며 지난주 고점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 이 탈환 성공 시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나타내며 부진한 성적표를 내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로 책정하며 다가오는 2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유사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인도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정점을 찍고 2에서 3개월 내에 확산 추이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근거를 들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보게 되면 올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중국 경제가 회복하게 되면 이 유가가 반등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예, 크립토 투자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 상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긍정적인 가격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크립토 퀀트의 한 기고자의 경우는 2019년의 시나리오를 만약 올해 재현을 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7월까지 46,000달러에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5,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현 가격 대비 앞으로 5개월 안에 80% 가까이 상승한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분석 2019년 시나리오 재현 시 비트코인 올해 7월까지 46,000달러 도달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의 경우는 2018년에서 2019년 마지막 약세장의 현재 시장 상황을 대입했을 때 비트코인은 올해 손쉽게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페어 밸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4673달러로 현재 가격인 약 24,786달러 대비 64% 높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때때로 운율이 맞을 때가 있다라는 미국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지난 현재 시장을 2018년에서 2019년에 대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9년 1월 1일에서 7월 1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3,808달러에서 1,570달러로 178% 상승했다. 이를 올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치환하면 16,607달러에서 46,092달러로 상승하는 셈이다. 아울러 여러 온체인 지표는 비트코인이 31,000달러를 돌파한다면 새로운 장기 보유자 집단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주요 저항선이 25,200달러이죠. 이제 이를 돌파한다면 28,000에서 3만 달러의 박스권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 분석가들의 공통된 전망이고, 31,000달러를 돌파한다면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 고래들의 진입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참 오랫동안 25,000달러 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파해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번 연도는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에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최근 SEC의 크립토 옥세 조이기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의 법률 고문이죠. 스튜어트 알데로티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 SEC 최근 대법원까지 간 소송 5건 중 4건 패소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 XRP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중에 4건에서 패소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SEC의 괴롭힘에 맞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는데, 지난달 그는 올 상반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이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진행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소송 또한 이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의 상승 분위기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승소를 생각하고 있는 현 시점,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송이 얼마 전 진행된 LBRY 관련 소송이었죠. 리플과 같은 미등록 증권 소송이 진행 중이던 LBRY 관련하여서 SEC에서 이례적으로 LBC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LBC 토큰은 28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SEC가 더 이상 증권이라고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더 나아가 리플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더 이상 SEC가 우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사 방면으로 무게는 더욱 기울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XRP의 코어층, 이 커뮤니티는 탄탄한 상태이며 이 소송의 크립토 마켓에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중심에 리플 XRP가 위치해 있죠. 심지어 리플을 싫어하던 투자자들도 현재 리플의 소송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소송인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XRP의 경우는 오랜 기간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얼만큼의 높은 상승세를 이끌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 답답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25,000달러를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고 있죠. 이 코인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분명 코인 투자로 인생 한번 역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드문 이제 템베거가 코인 시장에서는 불장에 수십 개씩 쏟아지니 대박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코린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불장의 피크를 찍고 있을 때이죠. 이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부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 쉽게 번 돈은 재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크게 물리고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의 하락은 참 무서운 하락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동안의 하락은 서슬이 퍼렇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 하락이었죠. 2022년 작년이죠. 2022년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이들에게 말려주기는 식으로 1년 내내 계단식 하락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좌의 마이너스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제 이걸 참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코린이다 보니 결국 참지를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여 2018년과 2019년에 마이너스 90%를 넘는 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앱을 지우고 살기도 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물렸다 하더라도 2022년 대하락장 당시 꾸준한 물타기를 통해 포트폴리오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 투자 제1원칙 절대 잃지 말라는 말, 참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존버를 통해 익절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존버 홀딩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투자를 공부하며 충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면 투자를 아무리 길게 했어도 배우는 게 없게 됩니다. 투자는 결국 경험이 중요한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직접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결코 몸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라라는 말이 있죠. 이 투자는 가슴이 아니라 오감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인으로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 대부분이 물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쉬지 않고 물타기를 통해 불장 사이클에서 수익을 만들어냈죠. 손실을 빨리 만회하겠다고 생각하면 투자가 상당히 조급해집니다. 보통 자본시장에는 10년 주기라는 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코인마켓에는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4년의 주기가 있죠. 이 4년 주기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마이너스로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이 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마이너스를 통해 꾸준한 공부를 하면서였습니다.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뜻을 정해서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손실을 만회하겠다라는 생각보다 투자 사이클을 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 영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선물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레버리지 5배만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 잡으면 제가 해보았을 때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물 투자는 꼭 최대 레버리지 5배까지만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